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해드릴 거예요.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이거 내용 숙지하셔야 되고,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 조금 좋은 얘기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해체충 한번 해야지 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SEC 메타마스크를 통해 미등록 증권 브로커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컨센시스를 기소했다. 자, SEC랑 컨센시스 서로 기소하면서 지금 법정 싸움 다투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컨센시스는 우리가 메타마스크 알고 계실 겁니다. 얘네를 만든 회사예요. 얘네랑 서로 싸우고 있는데 세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지금 SEC가 이제 고소를 했는데 엊그저께 고소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뭐를 고소했냐면 두 가지를 고소를 했어요. 첫 번째, 메타마스크 내에 있는 스왑 기능. 자, 스왑 기능이 뭐냐면은 메타마스크 내에 스왑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코인과 코인끼리 이렇게 뭐 덱스 플랫폼이랑 연결해가지고 그 연결을 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아갔다. 그래서 어떻게 그 기소를 걸었냐면은 여기서 스왑된 자산 중에서 미국 정부가 SEC가 이거는 증권인데 근데 증권을 스왑할 수 있게끔 메타마스크가 이 기능을 활용했네? 요거를 보고 지금 SEC가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증권을 너네가 스왑을 할 수 있게 해줘? 니네가 뭔데? 그래서 스왑 관련된 기능을 첫 번째로 기소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스테이킹입니다. 자, 볼게요. 메타마스크 그 지갑에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게끔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메타마스크 지갑에 넣어놓고 예치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예치를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켰냐면은, 우리 이더리움 그 랩핑 시켜가지고 이자 받는 그 플랫폼 알고 계시죠? 리도 스테이킹, 리도 플랫폼, 그리고 뭐 로켓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이더리움을 뭐 ST 이더, 뭐 P 이더, 뭐 A 이더 이런 식으로 랩핑을 시켜. 그래서 그 랩핑을 시켜놓고 뭐 리도 플랫폼이나 이런 해당 플랫폼에다가 예치를 시켜놓으면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자를 주는데 여기에 메타마스크 지갑에 넣어놓고 얘네들이 중간에서 그냥 그 중개자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상품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근데 여기서 SEC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봐라. 리도나 로켓풀이나 이더리움을 랩핑 시켜놓은, 그러니까 스테이킹 기능이 탑재된 이더리움은 증권형이야. 증권성 항목에 포함돼. 근데 너네가 증권성 항목에 포함되는 것들을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스테이킹을 해줄 수 있게끔 했네? 너네는 기소 당해야 된다. 첫 번째도 스왑을 해서 증권성 항목을 어떻게 했어요? 중개자 역할을 했잖아. 두 번째도 리도나 얘네들도 다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다 증권성 항목인데 너네가 연결을 했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메타마스크를 어떻게 했다? 기소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SEC가 지금 뭐라 그랬죠? 스테이킹된, 랩핑된 이더리움을 뭐로 판단을 했다? 뭘로? 증권성으로 판단을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이 기사에서는 이거 다 필요 없어. 메타마스크가 뭐 망하면 안 되겠죠. 쓰시는 분 계시니까. 뭐 혐의로 됐고 뭐 있고 필요 없어. 가장 중요한 건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증권성으로 뺐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제가 한번 예전에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여쭤볼게요. 정규방송에서 다뤄들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더리움 뭐 1000만원 간다, 1500만원 간다, 다른 방송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겁니다. 왜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현물 ETF도 다른 방송은 다 1억 5천, 2억 간다며. 근데 저 혼자만 떨어집니다, 하락합니다. 욕 뒤집어지게 먹었어요. 쟤는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제 방송만 보면 기분이 나쁘다고, 하락한다고. 근데 실제로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비트코인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흘렀죠. 맞췄다 틀렸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죠? 메타마스크를 못 쓰게 될까요?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린베레님, 손바꿈. 그렇죠. 그렇죠. ETF 시장은 먼저 치고 나가는 애들이 무조건 1등이야. 금 ETF든 뭐 구리 ETF든 역사적으로 ETF 시장 무조건 선발대로 1등을 무조건 해야 돼.
그럼 볼게요. 블랙록 입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시켰어. 상품 판매를 해. 그러면 시장에 있는 수많은 비트코인을 싸게 조달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거를 우리가 손바꿈이라 그럽니다. 우리 올해 상반기 1월 11일 날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비트코인을 블랙록이 다 흡수했죠. 자, 그럼 볼게요. 7월 초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겁니다. 그럼 이더리움도 블랙록이든 피델리티든 손바꿈이 일어나야겠죠. 근데 손바꿈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이더리움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 그럼 블랙록 입장에서 비싸게 이더리움을 사는 건데 좋아할까? 가격이 흐르면서 싸게 시장에 있는 이더리움을 흡수하는 게 가장 좋을까? 전자일까 후자일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물 ETF 되면 가격 오히려 떨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SEC가 랩핑된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된 이더리움을 증권이래. 근데 이것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올라갈까? 어떻게 올라갈까?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시차는 존재할 수는 있겠죠. 당장 올라갔다가 뭐 떨어졌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시차는 존재할 겁니다. 반대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말아 올라갈 수도 있고. 자, 볼게요. 지금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미국 현물 ETF. 자, 미국 이더 ETF입니다. 여기 이렇게 바스켓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시중에 있는 랩핑된 이더리움, 뭐 코인베이스, 아니면 리도 파이낸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최근에 뭐 에데나, 뭐 요런 애들. 그러니까 시중에 잠겨져 있는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이에요. 자, 손바꿈이 일어나려면은 여기서 여길로 어떻게 된다? 이동을 해야 돼. 이더리움 물량이. 이동을 해야겠죠. 자, 그럼 볼게요. SEC가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증권형 토큰입니다. 증권성 품목입니다. 땅땅땅 이번에 얘기를 때렸어. 자, 그럼 볼게요. 내가 스테이킹을 시켜놨어. 이더리움을 1년에 뭐 연 5%씩 받고 리도 파이낸스나 아니면 이런 데 코인베이스나 이자를 받고 있어. 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 SEC가 증권성 토큰으로 얘기를 했대. 이번에 메타마스크 치는 척 하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된 거는 증권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어. 어떨까? 불안할까? 아니면 야, 이더리움에 더 넣자. 스테이킹을 더 하자. 라고 생각을 할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 불안하겠죠. SEC가 리플 쳐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상승 못하고 있죠. 야, 이더리움도 그꼴라는 거 아니야? 야, 무섭겠는데, 불안하겠는데? 그러면 시중에 50% 70% 이상이 있는 이더리움 물량들이 어디로 움직인다? 야, 이더리움을 어차피 현물 ETF 승인이 됐으니까 팔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에 던지기보다 어떻게 된다? 그대로 스테이킹을 해제해서 블랙록이 만든, 피델리티가 만든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 바스켓으로 자연스럽게 물량이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 기존에 우리가 스테이킹 기능이 없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는 기관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관심이 없을 겁니다. 성공 못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분석이 뒤바뀔 수가 있어요.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자연스럽게 SEC가 스테이킹 된 거 증권이야. 그러면 스테이킹을 맡긴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간다? 야, 안 되겠다. 이자 적게 받더라도 안전한 게 낫겠잖아. 블랙록 상품으로 가자. 피델리티 상품으로 가자. 자연스럽게 물량이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손바뀜이. 근데 이 상황에서 이더리움 가격이 빠지면서 갈지 아니면 오히려 올라가면서 갈지. 왜? ETF 유입세가 막 증가하면서 막 유입세가 증가한데 야, 비트코인 꼴 나는 거 아니야? 폭등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 스테이킹 해제되면서. 요렇게 갈지. 우리가 요거는 시장 상황을 보고 대처를 해야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SEC가 지금 메타마스크를 치는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은 랩핑된 이더리움과
엄청나게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요렇게 때린다는 거. 그리고 요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이 자연스럽게 블랙럭이 판매하는, 이 피델리티가 판매하는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로 자금이 이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존재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SEC가 메타마스크 기소한 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손바꿈을 하고 있어. 자, 여기서 좀 추가로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기서 제가 우리 2년 전, 3년 전에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블록파이, 셀시우스, 뭐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누구 있죠? 고파이였나? 그것도 있었고, 무슨 하여튼 암호화폐를 넥소도 있고, 암호화폐 맡기면 이자를 주는 그 대출 플랫폼들, 얘네들 투자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신 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볼게요. 블록파이, 셀시우스,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들, 얘네들 대출 받거나 아니면 코인 담보로 예치해가지고 이자 받으세요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넥소 위험해요. 라고 말씀드렸나요? 넥소도 욕 뒤집어지게 먹었어. 넥소에 맡기는 분들한테. 무너진다 하는데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죠. 그것도 바이낸스 트롤이랑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위험하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위험하다고 얘기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었을까?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이. 그리고 솔직히 이것도 말씀드렸던 거지만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에서도 광고가 들어왔었어요. 광고 금액도 굉장히 컸습니다. 진짜 컸었어요. 억 단위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개하는 건데 광고 금액을 오픈 안 했죠. 솔직히 그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아마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안 했던 이유가 뭘까? 블록파이 셀시우스 무너지기 전에 요거 무너집니다. 위험하세요. 돈 다 빼세요.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방송도 다 보시면 됩니다. 거짓말 안 해요. 미국한테 찍혀서. 자, 앞으로 디파이나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이자 주는 요런 시스템들, 요런 플랫폼들은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가져갈 겁니다. 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은행들이. 이야, 그걸 참으셨어요? 참아야지. 그거 받고, 그거 만약에 플랫폼 터져가지고, 하우스분들 다치면은 그거 잃는 금액만 해도 수십억, 수백억인데. 응? 아무리 못해도 5,000명만 잡아도 멤버 회원분들 그거 다 예치해 놓으면 그거 동결되면 어떻게 될 거야? 1억보다 수천억, 수백억이 더 중요한데. 자, 가겠습니다. 볼게요. 내가 국민은행이야. 국민은행 지점장인데, 1년에 이제 코로나 때 제로금리였죠. 금리를 예를 들어서 1%라고 쳐볼게요. 은행에 오는 손님들 1% 예금 상품을 판매해. 그래서 1% 예금 상품 주고 대출해줄 때 2% 해. 그래서 1%포인트, 1% 정도 예대 마진을 먹으면서 장사를 해. 근데 코인 시장이 들어오면서 블록파이가 아니면 루나 생태계가 들어오면서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만 해도 20%를 준대. 이자를. 그러면 금융권에 다시 다니는 기존의 금융권들, 레거시 금융권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치권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기존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암호화폐 시장을. 중앙은행 총재, 중앙은행 위원장이 막 나와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이 좋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하세요. 단 한 번도 있었나요? 은행 관계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암호화폐 시장 어떻습니다. 비트코인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철천지 원수지. 좋아할 수가 없지. 박상기의 난, 은성수의 난이 왜 일어났는데? 당연히 좋아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1% 주면서 예대 마진 놓고 있는데 20% 줘. 누가 좋아해?
나라도 은행에다 예금 안 하고 예치 안 하고 암호화폐 시장 가서 예치하겠다. 20% 주는데 30%까지 줘. 디파이 가면은 LP 코인 해가지고 막 200%, 300, 몇천 프로도 있어. 누가 은행 가서 예금 맡겨? 그럼 당연히 기득권, 금융권 세력들은 암호화폐에 있는 디파이나 이런 예치 플랫폼들 싫어하겠죠. 그럼 얘네들을 가만둘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정치권에 사과박스 헌납하면서 한 세트야, 한 몸이야. 레고시 금융권이랑 정치 세력은 한 몸인데 얘네들 냅둘까? 냅둘 수가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얘네들은 수익 낼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 사실상. 머지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면서 제 거 100만 원 날렸던 얘기 드렸을 거예요. 신규 유저로 계속해서 막고 막는 카드 막기야, 얘네들은. 수익 구조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진짜 맡길 거면은 수익 구조가 확실한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볼게요. 지금 뭐 메타마스크니 아니면 리도 파이낸스니 랩핑 해가지고 이자 주니 이 스테이킹 관련된 시스템을 누가 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SEC가 지금 하고 있는지 꼬라지는? 메타마스크가 뭐 좋아서 나빠서 싫어해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엄밀히 요 기사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기존의 레거시 금융권들, 기존에 있는 은행권들, 금융권들, 기득권 세력들 얘네들한테 밥그릇을 넘겨주는 거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 뭐 스테이킹, 랩핑된 거, 이자 5%, 루나 생태계 뭐 20% 얘네가 해먹던 밥그릇을 누구한테 주게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미국에 있는 금융권들 얘네들한테 하게 던져주는 거구나. JP 모건 CEO 나와가지고 맨날 의회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 뭐예요? 비트코인? 쓰레기다. 애완용 팩보다 못하다. 근데 나중에 지네들이 JP 모건 어떻게 해요? 블랙록의 ETF 상품을 중개하고 있죠. 자산은 지금 굴리고 있잖아, 지네가. 그리고 나중에 디파이 서비스 JP 모건이 할 겁니다. 그때 돼서도 할까? 우리가 다루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가장 안전하고 그때는 이제 완전 미친 듯이 난리 나겠죠. 미친 듯이 난리 나겠죠. 코인이심 덕에 방송 보고 야밤에 FTX 대피했는데 그날 방송 안 봤으면 3천만 원 증발할 뻔했죠. 코인이심님은 반인 반신입니다. 이거 거짓말 안 해. 2년 전, 3년 전 방송 다 보신 분들은 거짓말 안 해. FTX도 파산하기 전에 아마 2, 3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맞췄다 틀렸다 잘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볼게요. 지금 SEC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노리는 것도 있지만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관련된 디파이 시장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파이 시장 오케이 알겠어. 랩핑 알겠어. 대신 이더리움 랩핑 시킬 거야? 비트코인 랩핑 시킬 거야? 그 랩핑 시키는 거 작업할 때 우리한테 허락받고 해. 랩핑하는 것도 권한도 우리한테 있어. 그리고 노드 너네 있잖아. 노드나 이런 정보들 우리 미국 행정부 아니면은 행정부가 조금 부담스러워 그러면 산하기관에 있는 애들한테 신고하고 해. 이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디파이 시장을 어떻게 한다? 미국 정부가 가져가겠다. 가져가겠다. 그거 가져가서 누구한테 주겠다? 다시 블록파이한테 해줄 수 있게끔 해줄까? FTX한테 다시 해줄까? 아니면 리도 파이낸스한테 해줄까? 안 해주죠. 이거 누가 가져가요? 은행이 가져가야겠죠. 어떤 이유로? 블록파이 봐라. FTX 봐라. 어떻게 믿냐. 근데 10년, 100년, 1000년 그동안 신뢰를 쌓아왔는 이런 금융기관들이 하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쭉 가면서 미국 정부들이 어떻게 된다? 디파이 생태계를 점유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 안에 집 앞에 있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가가지고요. 비트코인 맡기면은요. 이자 받을 겁니다. 건물주보다 더 많이 월세를 받아갈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미국에서 금융권 애네들이, 은행 애들이 암호화폐 받아놓고 이자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다? 한국도 똑같이 들어간다. 똑같이.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 정부가 디파이 생태계를 잠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요 기사 하나로. 요렇게 위험하니까 안 돼요. 암호화폐 플랫폼 이자 그 숫자에 현혹되지 말라고. 예치하지 말라고. 물론 넥소는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왜 그랬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생각을 하면 조금 돈이 눈앞에서 아른아른한데 그래도
1억이랑 맞바꾼 게 있잖아. 지금 또 열심히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멤버십, 구독자분들도 좋고, 멤버십 분들도 그렇고, 하우스 분들 지킬 수 있었잖아. 자산을. 수십억, 수백억을 지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디파이 생태계, 좋아. 공부하는 것도 좋고, 뭐, 코인이슈님 왜 디파이 안 알려줘요? 이자 받을 수도 있는데 다른 채널에서만 알려주는데, 알려주고 싶어도 못 알려줘. 모르는 게 아니라 못 알려줘.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SEC가 이더리움 랩핑된 거 어떤 식으로 건드리는지, 이게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가요? 떨어진다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듣고 싶으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다른 방송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안 됩니다. 깜냥이 안 돼요. 아시겠죠? 깜냥이 안 된다는 거 죄송합니다. 도움을 못 드려서. 자, 정리하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SEC가 메타마스크를 기소하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하는 로켓풀과 리도를 증권성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이더리움 가격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더리움 랩핑된 이더리움을 이더리움을 랩핑해서 이더리움이 그 이자를 받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떨까?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SEC가 증권용으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무섭겠죠. 그럼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어디로 움직여야 된다? 블랙록이 판매하는 미국 현물 ETF로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손바꿈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이더리움 현물 ETF 유입세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 존재하겠죠.